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3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좀 찾게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스닥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주말 사이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 좀 전해졌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이슈는 아마 예산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피할 협상 시한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단계 임시 예산안을 다시 한번 제안을 했는데요. 예산 소진 시기를 2단계로 나눠서 일부 부처별로 내년 1월 19일까지 그리고 2월 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예산은 이 자리에서 좀 예외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공화당에서 5명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예산안 자력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는 13일에 2단계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일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찾아온 셧다운 위기를 미국 정부는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게 될지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양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훈풍을 받아서 이어받으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0.32% 상승하면서 2,417선 코스닥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물량을 담아내면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29%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800선 하회하면서 7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오늘 홀로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방산 쪽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방산주 섹터 대장주격인 한화시스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8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적이 꽤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이 하마스에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2년 동안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지원에 대해서 좀 선을 그었던 이란의 주장을 전면으로 좀 반박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전쟁의 향방 또한 다시 한번 좀 바뀔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방산 쪽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 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의외로 예상보다 강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진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15일 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뭐 내용은 물론 만나봐야 알겠지만 별거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TSMC 실적도 괜찮고 엔비디아도 중국 쪽에다 뭐 칩 내는 거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주가가 또 잘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뭐 잘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인공지능이 좋더라 뭐 그런 얘기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한 2%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폭등을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폭등을 할 거면 좀 진작에 좀 하지, 그렇죠? 진작에 좀 하지. 진작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박스권에서 흔들리는 척을 하다가 이제 폭등을 했는데 미국 시장도 여기서 흔들려도 되거든요. 저는 시장 폭락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여러 이렇게 무디스가 지금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바꿨다 그래갖고 과거에는 그런 얘기 나오면 진짜 폭락을 했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뭐 블랙 먼데이 해가지고 막 급락하고 우리나라 막 다 한가 가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얘기가 막판에 나왔는데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유는 예전에 피치가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시장 흔들렸는데 다시 도로록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로
영향이 좀 미비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워낙 전날 인공지능하고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강하게 끝났는데 또 내일 또 CPI 지수 발표가 있고요. 모레는 이제 중국하고의 또 정상회담도 있고 17일 날에서는 그 예산안 통과할 건지 말 건지 뭐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애들 올라갈 생각으로 올라가는 거 지금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무디스가 미국 부정적으로 지금 하향가를 했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한 단계 낮췄다고 하지만 어감이 틀리잖아요. 되게 좋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급락해야 되는데 급락 안 했다는 얘기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최소한 박스권은 유지가 될 겁니다. 최소한 박스권. 근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도 계속 강하게 들어주는지, 뭐 CPI 지수 지나고 정상회담 지나고 그다음에 예산안도 잘 통과. 예산안은 매년 통과됐으니까 결국은 다 통과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뭐 통과되겠지.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은 그때는 좀 충격이 좀 크겠지만 어쨌든 간에 강했다라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폭락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난주도 이건 안 나올 거라서 폭락은 안 나오고 최소한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권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주는. 그래서 로봇주랑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2차 전지가 아니고 그쪽을 2차 전지 살 거면은 차라리 반도체를 사라.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지금 다시 상승장으로 복귀가 아니고 계속 박스권장이 있습니다. 박스권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오늘 일본 시장을 보면은 뭐 얘네들 강하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웃겨요. 우리나라는 아니 쟤네들이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정도 올라갔으면 오늘 코스닥도 한 2, 3% 강하게 위로 떠주고 코스피도 한 2, 3% 정도 다시 떠주고 그렇게 해서 2,500 돌파할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대로 박스권에 있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최소한 박스권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뭐가 좋은 거냐? 최소한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 테마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상승장 복귀의 흐름을 지금 살짝 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13,700 돌파했잖아요. 이거를 17일 예산안 통과까지 다 되고 미중 정상회담도 잘 말부리해서 CPI 지수도 잘 나와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혔다. 내년에 금리 인하하겠다. 우리는 간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번 주에서 계속 윗방향으로 뚫고 올라가고 올해 신고점 돌파하고 저 왼쪽에 보면은 이게 올해 신고점은 여기고요. 15,000 돌파하고 15,300 돌파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16,000도 돌파하고 막 그러면은 역사적인 신고점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3,000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겠어요?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건데 미국 시장 16,000 돌파하고 우리나라도 3,000 돌파하고 그러면 종목들 뭐 이것저것 다 움직이면 저는 2차 전지도 가겠지만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로봇주가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로봇주하고 인공지능은 결국은 갈 건데 언제 갈 거냐? 그 세력들이 맘먹을 때 가는 거고 현재로서는 아직도 박스권장의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테마주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테마주는 이래나 좋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반도체랑 인공지능은 지수가 2,500을 돌파하고 3,000을 가고 3,300을 가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4,000을 가야 그래야 제일 좋은 쪽이 반도체 로봇주란 말이에요. 물론 그전에서도 충분히 좋죠. 3,000만 가도 이미 충분히 좋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저도 아침에 야 이거 이러다가 그냥 우리나라 지수 그냥 여기서 그냥 강세로 오늘 뻗어가지고 로봇주하고 반도체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아침에 했는데 봤더니 역시 폭락은 없고요. 당연히 폭락은 걱정도 안 해요. 안 나올 거니까 뭐 부정적을 때리든 뭐라든 뭐 해도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움직이면 테마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상하게 어제 전일날 필라델피아 지수가 너무 강하게 움직여서 저것들이 왜 자꾸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따 움직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왜냐면 박스권에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갈 걸 생각을 하고 계속 테마주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려고 했었었는데 미국 시장이 강하게 너무 움직여서 이거 안 되겠네. 반도체를 지금 당장 사야 되나 하다가 아침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갈 생각이 없구만. 박스권장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장으로만 보라는 얘기예요. 반도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도체 할 거면 여전히 로봇주가 좋고 그래서 지금 아침에 보면은 로봇주는 강해요. 로봇주는 지금 모아 데이터 5% 올라가고 그러고 보니까 저 모아 데이터 여러분들한테 표적 정보로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모아 데이터도 오늘 4% 많이는 강강하네요.
상한가가 뭐 비풀, 라이소프트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도 그나마 좀 강한 애들은 강한데 예상했던 그런 초강세는 아니죠. 오히려 다른 섹터의 다른 부분들의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드렸었던 뭐 제이션 시스템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테마 장세의 흐름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 같고 해서 계속 낙폭과대주하고 테마주 위주로의 매매 장세로 계속 보면서 이번 주도 가시다가 만약 미국 시장이 지금 13,700 돌파했잖아요. 이걸 계속 돌파해서 14,000 가고 나스닥이 15,000 가고 16,000 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반도체로 다 돌려야 됩니다. 반도체를 돌리고 물론 테마주도 가겠지만 근데 지금은 반도체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좋은데. 그래서 좋은 걸 우리는 싸게 사자라는 전략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로봇주 사긴 사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지수가 폭등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는 재미있는 박스권 매매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급등을 했고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찾게 되면서 나스닥이 랠리를 이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는 테마 장세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가셔야 할 텐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테마 장세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이고요. 종목명은 퍼스텍,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한번 주목을 좀 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에서는 2%가량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31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어떻게 좀 공략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드론 관련주로도 들어가고 미사일, 그러니까 방산주 테마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로봇주, 드론, 그렇죠, 로봇주 얘기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지뢰 로봇도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죠? 하여튼 여러 가지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우크라이나 재건, 뭐 하나 빼먹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방산주도 들어가 그러는데 일단 제이션 시스템이 전일날 급등했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저는 제목만 보고 내용은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테마에 이런 흐름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했더니 제이션이 오늘 급등을 했죠. PC 디렉트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러면 따라갈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스텍 차례가 될 텐데 지금 방산주의 흐름들도 좋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수출입은행에서 그거 신용 그거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 통과됐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폴란드가 됐든 아니면은 폴란드 아니면 이스라엘 뭐 기사 보니까 폴란드 너희들이 안 가져갈 거면 우리한테 달라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기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일날 제이션 시스템이 급등했던 이유가 이거 기사로 나온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드론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기사 때문에 제이션 시스템이 급등을 했는데. 상관관계가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이션에서 만든 게 글로 넘어가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지금은 박스권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심심할 때마다 세력들이 톡 건드려서 움직이는데 지금 지수가 폭등을 안 하잖아요. 지금 지수 3,000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테마주들만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이션 시스템 이런 거 움직일 거고요. 방상주들도 실적이잖아요. 결국은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뉴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수출인은행에서 그거 풀어줬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산 테마로도 보든 드론으로 보든 퍼스텍은 지금 바닥에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따가 퍼스텍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좀 주목해봤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6일과 7일 SFA 반도체 5,2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1월 8일과 11월 9일 제이시언 시스템 각각 4,505원 그리고 4,33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21% 그리고 26%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11월 10일에는 엘컴텍 1,3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02.0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수익률 현황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저희가 좀 표적 종목으로 삼아봤던 엘컴텍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컴텍 한번 보겠는데요. 이것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말라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갈 때 되면 갑니다. 그래서 1,300원에 다시 이거를 공략을 만약에 했다면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걱정을 하려고 그랬었으면은 지금 뭐 유가 관련주나 아니면 방산주나 이런 애들이 박살나거나 아주 그냥 차트가 무너질 정도로, 그러니까 끝나버려야 되는데 다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뭔가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 방산주들은 뭐 실적을 저번에 그 뭐였더라, 그 LIG 넥스원이었나? 어디가 뭐 분기 실적인지 전년동기 실적인지 6,800% 늘어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왜 좋을까? 우리나라는 방산이 그동안 10년 동안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의 불모지였죠. 뭐 방산으로 우리가 뭐 그러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사기나 했지 수출한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무기 산다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뭐 그때 당시 뭐 개발해봤자 뭐 딱히 그렇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잘 만들어내죠. 뭐 잠수함도 만들어내고 이제 뭐 만들기만 다 만들어요. 뭐 탄도미사일부터 미사일, 뭐 공대지 미사일부터 해갖고 싹 다 만들어내는 지금 정도의 기술력에다가 지금 유럽에다가 뭐 성능평가 수십 년 동안 계속 했던 거예요.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적인데, 그래서 실적은 점점 좀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뭐 이따가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방산주 움직이고 뭐 움직이고 뭐 그러면은 엘컴텍도 덩달아 움직입니다. 떨어졌던 이유는 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거래도 없는데. 그렇죠? 지금 분명히 여기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1억 3천만 주 들어왔는데 하나도 못 팔고 지금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뻔하죠. 이거 어떻게 팔아요. 거래가 안 실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는 올려야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1,300원 정도에 물려있으면 그거는 뭐 수익으로 당연히 바뀔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고, 뭐 이게 뭐 국제 정세에 따라서 금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금가격이 또 반등 주면 또 올라가겠죠. 어쨌든 지금 거래 없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1,300원에서 공략해서 좀 살짝 빠진 부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거기다 지금 시장이 박스권이에요. 지금 뭐 반도체가 급등한 것도 아니고 뭐 로봇주가 지금 뭐 일부만 움직이지 꼼짝도 안 합니다. 2차 전지도 흐름이 안 좋고. 그러면은 테마주 이런 애들은 그냥 편안하게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낫죠. 어차피 로봇주 반도체 안 움직이면.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제이시언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자, 제이시언 시스템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제가 지금 시장은 테마주장이다. 테마주장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을 찾아다가 매매를 하면 돈을 벌 거다. 제이시언 시스템이 싫으면 다른 걸 찾아라. 그게 테마가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공개 방송에서도 예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고 방송에서도 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생긴 걸 보면 거래가 실렸는데 이게 여기서 바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봐도 바닥이고. 그러니까 거래가 없이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은 굳이 뭐 할 필요 있겠어요? 거래 있는 거를 한번 찾으면 되죠.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는 거래가 있는 거, 하나는 거래가 없는 거. 그럼 거래 있는 걸 찾아서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을 매매를 하면 지금은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심지어 그게 로봇주다? 로봇주도 먹어요. 로봇주든 반도체든.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 있는데 앞에서 거래가 실려 있는데 이렇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모양 만든 애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8일 날, 9일 날 얘기했는데 8일 날 수익 드렸던 건 21.42%. 그다음에 9일 날 목요일 날에 드렸을 때서는 4,330원에 드렸는데 그건 26.3%. 그럼 이 흐름이 계속 되는 겁니다.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래서 아까 봤었던 엘컴텍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식으로 16% 이렇게 급등할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거래가 실렸잖아요. 엘컴텍도.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거래가 실렸는데 차트를 봤을 때 고점이 아닌 애들, 이렇게 여기도 거래도 실려 있고 바닥권에 포전해 있는데 이런 애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폭락장 아니기 때문에. 폭락장이 아니에요. 하락장도 아닙니다. 박스권장이에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 조정을 받는 박스권장인데 지금 조정 웬만큼 다 받았고 그러면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다시 또 튀는 그러니까 테마 박스권 매매장인데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은 수익이 이미 지난주에서도 많이 났고 오늘도 많이 올라갔죠. 안 판 사람들은 왜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수익 났으면 팔면 돼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절반 팔고 절반을 가져가면 되죠. 욕심이 없으면 90%, 95%, 뭐 그 정도 팔고 5%나 1% 갖고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표역 종목 퍼스텍으로 사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퍼스텍도 드론 관련주고 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3,300원. 얘도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 움직일 때 그 자리 똑같게 생겼죠? 이게 쌍둥이잖아요. 제이시언 시스템 지난주 요 모습이었잖아요. 8일날, 9일날 거래 실리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거래 실리고 자 퍼스텍 똑같게 생겼죠. 거래 실렸는데 지금 밑에 똑같이 떨어져 있잖아요. 저점 깨지겠어요? 방산주들이 실적들이 좋은데 실적들은 뭐 점점 좋아질 텐데 그리고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그거 신용 그거를 풀어놨기 때문에 돈을 더 빌려줄 수가 있게 됐고 폴란드가 사거든 이스라엘이 사거든 누가 사가겠죠. 우리나라 무기 전 세계 무기가 부족합니다. 전쟁은 여기저기에서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방산주들의 흐름들은 실적으로 움직이든 뭐로 움직이든 얘는 패턴으로 움직이는 방산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거래 실리고 패턴주. 제이시언 시스템도 굳이 방산주 아니어도 된다. 드론주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생겨먹은 거래 실린 이런 패턴들을 공략하면은 수익이 난다고 얘기했듯이 얘가 뭐 빈대 관련주였어도 갔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라면. 근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살 수 있는 지금도 싼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휴니드도 이제 움직이고 뭐 빅텍도 움직이고 갑자기 방산주들이 갑자기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것 같은데 아직 퍼스텍 올라간 거 없는 바닥이니까 3,300원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에서 공략을 해서 다른 종목도 불안한 거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실적대죠. 지금 그리고 좀 전서부터 해서 방산주도 휴니드도 움직이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드론주는 이미 먼저 움직였고 PC 디렉트 얘도 드론주인데 얘도 오늘 14% 오늘 움직였단 말이에요. 퍼스텍이 제이시언하고 둘이 쌍두마차 대장이었던 것 같은데 왜 안 움직인지 모르겠지만 갈 때 되면 가겠죠?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퍼스텍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이고요. 매수가 3,300원이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위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0.95%, 1%에 가까운 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52,400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뭐 방산 그리고 로봇 부품까지 엮이는 부분이 많은 종목인데요. 지난달에 자회사인 현대위아 터보를
흡수 합병하겠다라고 결정을 좀 내렸고요. 또 국내 최초로 무인 주차 로봇을 공개를 하면서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56,1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상담을 하기 전에 오늘도 노란톡방을 열어놨으니까요. 잘 들어오시고요. 장 마감 때에서는 공개 방송을 짧게 또 하니까요. 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하면 장 마감 때 또 들어오시면 되고 어쨌든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습니다. 자,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현대유야. 일단은 뭐 섹터나 뭐 사이즈나 나쁠 거는 없어요. 회사도 괜찮고. 또 이제 현대차가 가면 현대차 로봇이잖아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다 가지고 있는 저는 그래서 그쪽을 좋아하긴 하는데 지수가 한 3,000 넘어가면 가겠죠 현대차도. 자 현대유아도 현대차가 가면 가겠는데 자 차트를 보니까 현대도 똑같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수를 못 가게끔 묶을 수 있는 좋은 애들은 지수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수가 폭등을 못하게 묶어두려면 현대차를 못 가게 묶어두든 셀트리온을 못 가게 묶어두든 뭐 삼성전자를 못 가게 묶어두면은 지수가 못 갑니다 위로. 그럼 지수를 못 가게 묶어두면은 뭐가 움직이느냐?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난리를 쳐요. 뭐 엊그저께도 뭐 폐렴 관련주 해가지고 뭐 호흡기 산소 마스크 관련주 막 상한가고 막 급등을 하고 뭐 그저께서는 이제 빈대 관련주들 해갖고 막 급등을 하고 이게 다 테마주들의 장세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이제 그렇죠. 내년 4월 달인가요? 어떤 선거 때문에 뭐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등등 해서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려니까 지수 관련주들을 묶어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빠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뭐 로봇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좋죠. 좋은데 그러면 차트를 봐서는 그냥 계속 이 정도의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움직일 것 같네요. 일단 47,000원에서 6만 원 사이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수가 3,000을 간다. 그러면은 6만 원 당연히 돌파할 거고 뭐 7만 원 돌파도 나올 겁니다. 3,000을 돌파하면 2,800만 가도 6만 원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으로는 5만 6천 원이 수익이니까 6만 원까지 수익 가는 데는 지수만 가면 되겠는데 2,800. 그러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갈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테마주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를 볼 거여서도 자동차 부품주로 조그만 걸 봐야 되고 로봇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런 이제 로봇 관련주 조그만 걸 봐야 되고 방산주를 보더라도 근데 방산주는 그냥 다른 방산주는 잘 가는데 다른 방산주 예를 들어 한나 시스템은 되게 잘 가죠. 그리고 LIG 넥스원 이런 애도 되게 잘 가는데 현대유아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방산보다는 약간 자동차 부품주나 로봇도 아니 요즘에 아직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할 거고 어쨌든 거의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아마 그래서 자동차 안 가서 그래서 안 가는 것 같은데 나쁠 거는 없는데 좀 더 가벼운 쪽으로 그래서 상담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냥 반등 주면 답답하잖아요. 반등 주면 한 5만 5천 원만 올라가도 이거 팔아버리고 좀 많이 빠졌죠. 퍼스텍, 뭐 휴니드 이런 방산으로 하세요. 근데 휴니드는 증거금 100%짜리니까 뭔가 회사가 뭔가 재무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니까 퍼스텍도 지금 증거금 원래 증거금 100%짜리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100%짜리로 바뀌었어요. 하도 그 요즘에 그 개별주들 요즘에 가끔 근데 다른 증권사는 아마 100%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양호한 쪽으로 뭐 한일단조나 뭐 하여튼 좀 가벼운 좀 방산주로 교체를 하시거나 어쨌든 좀 더 반등은 좀 기다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칩셋 미디어. 금요일 날 권리락 돼갖고 지금 무상증자 100%. 오늘 거리가 12월 떨어졌네요? 예, 12월 1일 날 나온다 그러니까 500주가 있었는데 네. 오늘 23,000원에 네. 60%가 있다가 23,000원에 20% 팔고 근데 40%는 또 올라갈까 가 있었더니 안 올라가네. 이거 좀 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래요. 일단은 잘 분할로 매도하신 것 같고요. 팔까요 말까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차트 모양은 좋은 모양은 아니죠. 윗꼬리가 생겨버렸으니까. 예, 많이 생겨버리네. 근데 밀리도 다시 올라갈 애들이라 이제 자율주행이나 그 시스템 반도체나 이쪽 애들은 또 갈 수밖에 없는
내년 상황이 또 나오니까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산 게 아니고 최근 보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또 많이 샀네요. 그래서 분할 매도하신 건 잘하신 거고 더 떨어지거나 막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더 사세요. 떨어지면은요. 네,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막 2차 전지 이런 애들은 많이 올라갔을 때에서 제가 별로 쳐다도 안 보지만 이렇게 떠 있어도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슈 나올 때마다 그때가 잘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도 요즘에 다시 움직임이 좋고 거기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요즘에 인공지능 AR 칩 그거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급등하고 뭐 강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치스미디어가 거의 대장격이니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제일 먼저 움직이면은 반도체부터 먼저 선두로 움직인다 그래서 내 거기에 지금 꼽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가 가야 되는데 아직 지수가 가지 않아. 저도 그래서 조정받으면 반도체부터 사야 된다. 물려도 반도체가 좋긴 한데 근데 물려가지고 1년 동안 반도체 안 가면 얼마나 지겨워요. 그러니까 지수가 가야 되는데 지수가 안 가서 반도체, 그러니까 물려도 반도체가 좋은 건 맞는데 로봇주나 근데 인공지능 움직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주가 반도체보다 더 잘 움직이는데 물론 반도체가 인공지능이고 반도체가 또 로봇이긴 한데 그 장비주보다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들이 근데 얘가 그래서 그쪽에서 좀 빨리 움직이는 쪽이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럼 이거 좀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팔고 퍼스텍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그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또 반등 주면 또 분할로 또 한 뭐 아까 전체에서 20% 파셨다 그랬잖아요. 절반까지 팔고 뭐 퍼스텍 같은 거 들어가서 거기 퍼스텍 뭐 실적도 좋고 뭐 방산주들은 또 수출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또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하기도 좋고 그러다가 또 얘가 또 빠져 있으면 또 얘를 또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두 개 갖고 놀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칩셋 미디어는 그대로 한 50% 그대로, 40% 현재 그대로 가가고. 반등 주면은 비중 줄이시고 지금 그대로 갖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한 23,000원까지 또 올라가면 반 정도 팔아버리고. 그러셔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5%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3,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가 3,300원이라는 점,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면서 매수 타이밍 함께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양시장 흐름도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지금 하락 반전하면서 0.08% 떨어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현재 파란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시총 2위 자리 차지하면서 반도체 투톱 흐름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SMC가 10월 들어서 올해 가장 큰 매출 증가세를 좀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34% 정도 상승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투톱 오늘 흐름 좋게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0.61%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미국 포드가 튀르키예 기업과 함께 추진해오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일단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도 좀 하방 압력 받으면서 0.61% 떨어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9% 하락했고요. 782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LNF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포스코 DX는 빨간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테슬라가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2차 전주주 오늘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봤는데요. 유일하게 포스코 DX만 좀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LNF는 현재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3%, LNF도 3%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보합권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브라질에서 3년 연속 램시마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5분 지났고요. 일단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고요. 낙폭은 코스닥이 조금 더 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 시간에서 로봇주들 아침에 강했던 거 아침보다 안 강해요. 좀 밀리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전날 미국 시장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해서 다들 강할 줄 알고 기대를 모았지만 물론 아침에 강했죠. 강했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뭐가 움직이냐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을 합니다. 전날도 좀 강했었던 가상화폐 관련주 쪽인데 그래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시장은 박스권으로 가면서 테마주 장세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게 내일 이제 CPI 지수 미국 발표한 이후에서 흐름이 바뀔지 15일, 그다음에 14일, 그리고 15일 날은 미중 회담 이후에서 17일 날에서는 이제 그 예산안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세로 바뀌면 반도체나 로봇주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 비싸다고 보기엔 좀 그렇죠. 지금 싼 것도 많으니까. 지금 싼 것도 많아요. 많은데 제가 맨날 보거든요. 야, 이거 진짜 싼데 반도체 이거. 근데 제가 회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대가리가 없다. 안 움직여요. 지수가 2,800, 3,000으로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반도체주들이 일부는 가요. 뭐 하나마이크론서부터 해서 주성엔지는 일부 떠 있는 애들은 가는데 바닥에 있는 것들은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공개방송에도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반도체 정말 싸고 좋은 애들 많은데 움직이면 2, 3% 올라가고 떨어지면 2, 3% 빠지고 올라가면 또 1%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1%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이션 시스템 봐봐요. 한 번 움직이니까 13%, 전날도 17%인가 18%인가 올라갔죠. 이틀 동안 지금 30% 올라갔습니다. 테마주가 이렇게 재미있는데 뭐하러 1% 올라갔다 1% 떨어지는 반도체를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로봇주는 좀 재밌다. 그래서 로봇주를 해라. 반도체는 지수가 확실하게 돌아서고 갈 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남겨두고 있는 건데 2차 전지는 언급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물리면 상처가 계속 골마 터져갖고 아물질 않고 계속 떨어질 것 같아갖고 계속 안 좋은 뉴스를 악의적으로 써내잖아요. 계속. 그 왜 그러겠어? 세력들이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공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를 막아놔도 공매도 시장 조성자, 그렇죠? 유동성 공급자는 여전히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테마주로 계속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그래서 좀 재미가 없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좋은데 그래서 재미가 없고 그것보다는 로봇주를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요. 그리고 테마주들을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뭐 로봇주도 테마고 하지만 뭐 방산주도 테마고 원전 테마도 테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테마고 뭐 빈대 관련주 뭐 제약주도 테마고 뭐 폐론 관련주도 테마고 뭐 가상화폐도 테마고 그러니까 테마주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유리하니까 계속 테마주 위주로 보시면서 당분간 이 이슈가 끝날 때까지 이번 주 수요일 날 계속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 얘기하겠죠. 뭐 그 예산을 끝날 때까지 또 그것도 끝나면 또 있겠죠. 또 이슈가 또 있을 거고 결국 미국 시장이 잘 여기서 버텨주고 강하게 움직일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 말거니 강하면 강한 대로 대응해주면 되는 거고 테마주는 어떻게 된다? 계속 된다. 테마주는 계속 되니까 그래서 퍼스텍 같은 경우 아까 3,300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공략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이션 시스템도 요 위치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런 패턴주 매매주들이 유리하다. 바닥에 있을 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난주 공략 여러 번 하고 나서 4%까지 손실 났던 종목입니다. 근데 움직일 때 되니까 한 번에 팍 올라가고 오늘도 팍 올라가면서 바닥 대비 26%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스텍 오늘의 표적 종목 편안한 거니까 로봇주도 좋고 반도체도 좋은데 지금 장처럼 이렇게 말 안 듣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미국 시장 올라가도 어제 미국 시장 2%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말 안 들을 때서는 바닥에는 안전한 쪽으로 돌려서 매매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 장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닥에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 함께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 신성 델타테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9%, 약 2.5%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31,300원 선에서 오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나 로봇 관련주로 보통 묶이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또 초전도체 테마로도 함께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인데요. 신성 델타테크가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속에 초전도체 테마로 엮였던 것이 가장 최근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37,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엮인 종목들은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서남서부터에서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고 서울가스, 세방, 삼천리,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성광 이것도 라더견 사태인지 SG증권 사태인지 그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던 건데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슈가 터진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거의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슈로 올라갈 때 쫓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고 수익 난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냐? 하한가 맞으면 팔면 수익인데. 왜냐? 100%, 300% 수익 났으면 팔면 수익이잖아요. 근데 100%, 300% 올라간 상태에 쫓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신성 델타테크도 한번 볼게요. 지금 37,500원에 공략을 하신 거는 이제 최근에 공략하신 거고. 근데 저는 저 같으면은 공략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되는 애들이 이렇게 앞전에서 움직였던 애들이 다 폭등하면 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신성 델타테크 보기 전에 저거부터 봐야 되겠죠. 이쪽 관련해서 움직였던 게 자, 서남부터 볼게요. 자, 서남 어떻게 돼 있는지. 서남이 일단 급등을 해야 돼요. 얘가 뭐 상한가를 가든 연속 상한가를 두 방, 세 방을 가야 움직일 거고요. 그다음에 뭐 덕성, 얘도 뭐 그쪽 관련주였는데 똑같이 안 가죠. 둘 다 안 가고. 그리고 그거 전에 서울가스, SG증권 사태로 떨어졌던 애. 이때 다시 반등 준다고 덤비지도 말라 그랬죠.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와요. 서울가스, 그다음에 세방도 지금 그런 현상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방림, 그리고 최근에 그 영풍재지 여기서 잠깐 한번 반등 줬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하고 또 땅굴 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나왔던 종목이 급등을 하면 그 흐름이 오래 가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스펀지라 그러면 그 스펀지 물이 마를 때까지 자연 건조될 때까지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안 듣습니다. 차트 기술이 안 먹혀요. 많이 빠졌다고 들어간다는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여기서 들어주게 되면 개인 투자 물린 사람 다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수익이 아니면 손실이 크지 않은 선이니까 다른 종목이 보이면 차라리 많이 빠져 있는 거 유가 관련주로 차라리 붙으세요. 아직 그쪽 에너지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은 다시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는 쪽이니까 어차피 많이 빠진 쪽이 아니면 로봇주들도 많이 빠진 거 많아요. 로봇주로 들어가든가 하는 게 안전하지. 이렇게 이슈가 나왔던 종목은 뭐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까 서울가스처럼 계속 하방을 타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아직 손실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니까요. 다른 종목 교체로 변경 한번 해보시는 거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담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한광통신 함께 보도록 할게요. 1.03% 하락을 했고요. 1,339원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5G, 6G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함께 좀 묶이게 되는데요. 최근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다산 네트워크스가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과거에 대한광통신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가 함께 협력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4,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꽤 크네요. 40% 보유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통신장비주들이 이슈가 되고 움직일 때가 있기는 있었죠. 뭐 최근에도 별거 아니었던 이슈인데 막 급등했었던 적도 있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5G 뭐 지금은 뭐 양자 암호 해갖고 뭐 움직이고 뭐 그러는데 실적이 안 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 4년 전에서도 그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타 방송했을 때에서도 그때 5G 한창 한다 그럴 때 그때에서도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를 나중에 중계기도 설치하고 모두하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그때 당시 다 뭐 광고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100기가, 뭐 1000기가, 1테라 뭐 이런 것들도 뭐 1분에 받을 수 있고 뭐 1초면은 뭐 1기가씩 막 이동이 되고 근데 안 그래요 지금 속도가. 그리고 최근에 통신사에서 결국은 다들 자기네들을 그거 못 하겠다고 다 포기하고 그다음에 과징금 조금 물고 영업이익은 무지하게 돈 벌어가고 그랬던 기사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그 얘기는 그 얘기고 하여튼 그런 얘기 나올 때에서 기대감이 그때 당시 3, 4년 전의 얘기입니다. 무슨 뭐 평창 올림픽 할 때 그때쯤에서 그때에서 막 이것저것 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기대감 움직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도 좋다 하는 건 좋은데 실적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다. 적자 있는데 나중에 3년 뒤, 4년 뒤 딱 뚜껑을 열어봤는데 5G 다 설치했는데 누구는 흑자가 나고 누구는 돈 많이 벌었고 누구는 여전히 돈 못 벌면 걔네들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5G도 설치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됐지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자 얘도 실적을 보면은 적자의 회사예요. 그때 당시도 적자의 회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자에 있는 회사들은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위험하고요.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이 4,000원이라서 추가 매수, 그러니까 손절은 이미 물 건너갔고 그냥 추가 매수도 안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뭐 지금 뭐 6G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양자 암호 뭐 그런 통신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못 믿겠어요.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통신비 또 한 달에 또 이번에는 예전에는 3, 4만 원 냈었는데 뭐 5만 원만 해도 무제한이었는데 지금은 10만 원씩 내죠. 나중에 또 20만 원 내면 여러분들 그 낼 거예요 지금? 안 낼걸요? 저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확실하게 뭐 양자 암호가 정말 돼서 가격 좀 낮추고 너무 비싸죠. 어쨌든 그런 게 정말 되면 그때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뭐 5G, 6G 한다 그래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일단 뭐 길게 보세요. 안타깝지만 뭐 물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길게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은 박스권장이니까 계속 테마 장세의 흐름을 보시면서 장 마감에 공개 방송은 조금 있으니까 뭐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이따가 3시 3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지금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기 전에 먼저 우리 증시 상황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파란불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0.01% 하락하면서 2,408선, 코스닥은 0.96% 하락하면서 78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고요. 양시장 모두 다 계속해서 저점을 좀 낮춰 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현재 3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물량을 쌍끌이 매도하면서 덜어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저희 다시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에 대한 영향은 다소 미비하게 나타났고요. 여전히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그리고 패턴주 위주로 매매 전략 함께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은 퍼스텍이었고요. 매수가는 3,3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